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전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 반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내 세연이는 동네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밝고 활발해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7살 딸 하은이도 엄마를 무척 따르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세연이가 예전보다 피곤해 보였고 집에서도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전에는 제가 옆에 있어도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화면을 가리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제가 물어보면 세연이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학부모 수업 준비하느라 그래. 요즘 유치원에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했거든. 실제로 세연이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잦아졌어요. 전에는 오후 5시면 집에 왔는데 요즘에는 7시, 8시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미안해. 학부모들이랑 회의가 길어졌어. 세연이의 설명은 그럴듯했어요. 유치원에서 학부모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휴대폰 비밀번호가 바뀐 걸 알았을 때였어요. 전에는 하은이 생일인 0107을 사용했는데 어느 날부터 다른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 왜 바꿨어? 아, 그냥 보안상 가끔 바꾸는 게 좋다고 해서 대답은 했지만 새로운 비밀번호가 뭔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세연이는 원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었습니다. 일상 사진이나 하은이 사진을 올리곤 했죠. 요즘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새로 산 옷을 입고 찍은 사진, 네일아트를 받은 손사진, 카페에서 찍은 음료 사진 등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나 하은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혼자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는 장소도 달라졌어요. 집이나 유치원이 아닌 처음 보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아졌거든요. 이 카페 어디야? 처음 보는데. 유치원 근처에 새로 생긴 곳이야. 동료 선생님들이랑 가끔 가. 그럴 때마다 세연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세연이는 바빠 보였어요. 유치원 일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토요일에도 일이 있어? 학부모 간담회가 있어. 요즘 부모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주말에도 모임이 자주 있어. 저는 하은이와 둘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놀이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하은이는 엄마가 없어도 아빠와 잘 놀았지만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엄마는 요즘 왜 맨날 바빠? 엄마가 일이 많아서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함께 놀 수 있을 거야. 하은이를 달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따로따로 시간을 보내게 된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각자 휴대폰을 보면서 조용히 밥을 먹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10년 차 부부들이 흔히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열정이 식고 안정기에 접어든 거라고 말이죠.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세연이가 갑작스럽게 출장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세연이가 저녁 준비를 하면서 말을 꺼냈어요. 여보, 다음 주에 출장 가게 됐어. 출장? 유치원에서 출장을 가? 응, 시청에서 주관하는 유아교육 세미나 워크숍이 있거든. 2박 3일 일정이야.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세연이가 일하는 유치원에서 외부 교육에 참여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어디서 하는 건데? 강원도 쪽이야. 좀 멀긴 하지만 좋은 기회라고 해서. 혼자 가는 거야? 아니야, 다른 선생님들도 함께 가. 우리 유치원에서 3명이 참여해. 세연이의 설명을 들으니 그럴듯했어요. 요즘 유치원에서 교사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언제 떠나는데? 다음 주 수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금요일 저녁에 돌아올 예정이야. 그럼 하은이는 내가 봐야겠네. 미안해. 갑작스럽게 정해진 일이라서. 세연이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았어요. 출장을 앞두고 세연이는 평소보다 더 바빠 보였습니다. 새 옷을 사러 쇼핑을 나가기도 하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새로 했어요. 네일 아트도 받았습니다. 출장인데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해? 다른 지역 선생님들도 많이 온대서. 우리 유치원 대표로 가는 거니까 단정하게 가야지. 세연이의 말이 맞았어요. 대외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거니까 단정한 모습으로 가는 게 당연했죠. 세연이는 출장 준비 과정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어요. 새로 산 정장 사진, 네일 아트를 받은 손 사진, 가방과 신발을 정리한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유아교육 세미나 참여 준비 중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말이에요. 댓글로 다른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세연쌤 파이팅! 좋은 경험 되길 바라요. 멋진 모습으로 다녀오세요. 출장 전날 밤 세연이는 짐을 꼼꼼히 챙겼어요. 옷까지, 세면도구, 필기구까지 빠뜨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교육 자료도 미리 준비해뒀어? 응, 미리 받은 자료 다 챙겼어. 열심히 배우고 올게. 출장 당일 아침 세연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고 새로 산 정장을 입었습니다. 차로 가는 거야? 아니야, 기차로 가. 다른 선생님들이랑 기차역에서 만나기로 했어. 기차역까지 바래다 줄까? 괜찮아. 지하철로 갈 거야. 그냥 하은이 챙겨줘. 세연이가 출발하기 전에 하은이에게 인사했어요. 하은아, 엄마 며칠 동안 교육받으러 가야 해. 아빠랑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엄마, 언제 와? 금요일 저녁에 올게. 그때까지 아빠 말 잘 듣고 있어. 하은이가 엄마를 꼭 안아줬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평범한 출장 같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응, 걱정하지 마. 금요일에 봐. 세연이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세연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번 출장이 세연이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연이에게서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왔어요. 무사히 도착했어. 숙소도 깔끔하고 좋아. 내일부터 본격적인 교육 시작해. 사진도 함께 보내왔는데 깔끔한 호텔방 사진이었어요. 고생 많아. 유익한 시간 보내. 그렇게 평범한 출장이 시작된 줄 알았습니다. 세연이가 출장을 간 첫째 날 저녁 하은이와 둘이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집안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하은이가 있어서 그나마 활기가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유치원에 누가 데려다 줄 거야? 아빠가 데려다 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없으니까 좀 이상해. 하은이도 엄마가 없는 집이 어색한 모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세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교육 정말 유익해.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있어. 잘 되고 있구나. 하은이도 잘 지내고 있어. 그날 저녁에도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하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려왔습니다. 세연이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안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셋째 날 아침 하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차에 태웠을 때 하은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빠, 나 며칠 전에 엄마 차에서 아저씨 봤어. 응? 무슨 아저씨? 모르는 아저씨. 엄마 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아마 유치원 관련해서
누군가를 태워준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제? 엄마가 출장 가기 전날인가? 아니면 그 전날인가? 하은이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마 유치원 선생님이었을 거야. 아니야, 남자 아저씨였어. 머리가 까만 아저씨. 남자라고 하니 조금 이상했어요. 세연이가 일하는 유치원은 여자 교사들만 있었거든요. 어디서 봤어? 유치원 앞에서. 하은이가 늦게 나갔는데 엄마 차에 아저씨가 타고 있었어. 하은이의 말을 들으니 뭔가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학부모나 유치원 관련 업체 직원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하은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별일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세연이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확인해 봤어요.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배경이 조금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교육시설이나 호텔 복도와는 달라 보였거든요. 벽지 패턴이나 조명이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교육 둘째 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이었어요. 댓글들을 보니 별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평소와 같은 응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니 더 이상했어요. 복도 끝에 보이는 간판 같은 게 교육시설이라기보다는 다른 곳 같았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와 저녁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하은아, 엄마 차에 있던 아저씨 어떻게 생겼어? 키 크고 머리 까맣고 젊은 아저씨였어? 젊은 것 같았어. 엄마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뭔 이야기? 잘 모르겠어. 하은이가 멀리서 봤거든. 하은이의 말이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를 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세연이가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하은이의 말, 그리고 이상한 배경의 사진.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의심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세연이를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은 세연이가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저녁에 집에 온다고 했으니 평범하게 출장을 마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세연이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저녁, 저는 일찍 퇴근해서 하은이와 함께 세연이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하은이가 했던 말과 이상했던 사진들 때문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하은이가 계속 물어봤어요.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알게 된 지인 중에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김 과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가끔 회식에서 만나는 사이였는데 CCTV 관련 업무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다음 날 김 과장에게 연락했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도움을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상황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내를 의심한다고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아내가 출장 갔던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볼 방법이 있을까요?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느 지역인데요? 세연이가 간 지역을 말씀드렸어요. 그 지역 모텔들 CCTV 확인이 가능할까요? 혹시 아내가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김 과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시간대인지만 알려주세요. 세연이가 출장 간 날짜와 시간을 알려드렸어요. 이틀 후 김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 대리님,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요. 목소리가 심각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퇴근 후 김 과장과 만났어요. 확인해 봤는데요.
좀 복잡한 상황이네요. 김 과장이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게 해당 날짜 모텔 CCTV 영상이에요. 화면에는 모텔 복도가 나와 있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세연이가 출장 간 첫째 날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 과장이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연이가 낯선 남자와 함께 모텔 복도를 걷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여성분이 부인이신가요? 김 과장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분명히 세연이었습니다. 출장 갈 때 입었던 옷 그대로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분은 함께 있던 남자를 자세히 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약자 명단도 확인해 봤는데요. 김 과장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강민수라는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네요. 강민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은이 유치원 학부모 대표예요. 김 과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영상을 더 보니 두 사람이 같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함께 나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른 날 영상도 있나요? 이틀 더 있었습니다. 같은 패턴이에요. 모든 걸 확인하고 나니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김 대리님,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일로 도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세연이가 정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하은이 유치원 학부모와 말이죠. 집에 도착했을 때 세연이는 평상시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 오늘 일찍 끝났어? 응. 평범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출장 어땠어? 좋았어. 많이 배웠어. 세연이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CCTV 영상으로 확신을 얻은 후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냉정하게 모든 증거를 모은 다음에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연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와 다른 점들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휴대폰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서 불가능했어요. 대신 세연이가 사용하는 노트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세연이가 샤워하는 동안 노트북을 켰어요. 다행히 비밀번호 없이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강민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오늘 회의 때 보니까 더 예뻐 보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학부모님이 세연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세연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런 건 안 돼요. 처음에는 세연이가 거부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피곤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드시겠어요.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점점 개인적인 대화로 바뀌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최근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 출장 때 함께 가면 어떨까요? 그런 건 안 돼요. 들키면 큰일 나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도 그쪽으로 출장이 있어서요.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당연히요.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봐요. 세연이가 결국 동의한 대화였어요. 파일 폴더도 확인해 봤는데 민수와의 여행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제주도 여행 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 예약, 렌터카 예약, 방문할 장소들까지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여행 날짜는 다음 달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강민수가 보낸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비싼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꽃다발 사진, 선물 상자 사진들이었습니다. 세연이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공개된 게시물들을 시간순으로 확인해 보니 이상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강민수와 만난 날에는 항상 새로운 옷이나 액세서리를 한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런 날에는 위치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댓글도 확인해 봤는데 강민수가 가명으로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오늘도 예쁘시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식의 댓글들이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단체 대화방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세연이가 가끔 캡처해서 저장해둔 대화들이 있었거든요. 강민수는 학부모 대표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다른 학부모들과의 소통도 활발했습니다. 그런 위치를 이용해서 세연이와 자연스럽게 접촉할 기회를 만든 것 같았어요. 선생님들 수고 많으시니까 간단한 선물이라도 준비하면 어떨까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개별 면담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더 관찰한 결과 세연이와 강민수가 만나는 패턴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보통 주말이나 세연이가 야근한다고 하는 날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다음 날에는 세연이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새로 산 옷이나 액세서리를 하고 오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거 언제 샀어? 어제 동료들이랑 쇼핑 갔을 때. 항상 그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호텔 예약 내역도 확인해 봤어요. 강민수 명의로 여러 번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장 간 날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몇 번 더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해 보니 확실했습니다. 세연이와 강민수는 몇 달 전부터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번 출장은 핑계였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저는 세연이와 직접 대화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하은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웠습니다. 금요일 저녁 하은이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세연이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은이 친구 집에 잘 도착했나? 응, 방금 전화 왔어. 잘 놀고 있대.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세연이를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저녁을 먹은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말문을 열었어요. 세연아,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세연이가 별 관심 없는 듯 대답했어요. 강민수가 누구야?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세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강민수, 하은이 유치원 학부모 대표 말이야.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세연이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너 그 사람이랑 뭐 하는 사이야? 무슨 소리야? 그냥 학부모잖아. 세연이가 발끈했지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저는 미리 인쇄해둔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모텔 CCTV 사진, 메신저 대화 내용, 호텔 예약 내역 등이었습니다. 세연이가 그 자료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네가 그 사람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어떻게 이런 걸?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모텔에서 만났지? 강민수와 말이야. 세연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어? 여보, 언제부터냐고 물어봤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세연이가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부터, 몇 달? 석 달 정도. 석 달 동안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냐고 물어봤어. 그냥 외로웠어. 외로웠다고? 나랑 하은이가 있는데 뭐가 외로워? 당신은 맨날 일만 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 세연이가 저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거야? 그것도 하은이 유치원 학부모와? 하은이는 모르게 했어. 모르게 했다고? 하은이가 너희가 함께 있는 거 봤어. 세연이가 더욱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은이가 차에서 강민수가 함께 있는 거 봤다고 했어. 아니야.
그건 뭘 아냐? 이미 다 들통났어. 세연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하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다시는 안 만날게. 정말로 끝낼게. 끝낼게. 저는 제주도 여행 계획서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그럼 이건 뭐야? 다음 달에 제주도 가려고 했잖아. 세연이가 그 계획서를 보고는 완전히 기가 꺾였어요. 여보, 제발, 이혼하자. 안 돼. 하은이는 어떻게 해? 하은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럴 수는 없어. 왜 없어? 네가 하은이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세연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울기만 했어요. 강민수에게도 책임을 묻겠어. 뭐? 상간 소송 걸 거야. 그리고 유치원에도 알릴 거고.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이미 네가 선택한 일이잖아. 그날 밤 세연이는 거실에서 잤어요.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어요. 세연이와의 대화 이후 저는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하고 싶었어요.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내용, 호텔 예약 내역, 여행 계획서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유리합니다. 상간 소송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강민수에게 3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유치원에도 신고하실 건가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학부모가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유치원 측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혼 절차와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강민수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더 이상 세연이와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도 포함했습니다. 며칠 후 강민수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를 제시했나요? 2천만 원이요. 처음 제시한 금액이었지만 거절했어요. 3천만 원 아니면 합의 안 합니다. 결국 강민수 측에서 3천만 원에 합의하겠다고 했어요. 유치원에도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학부모 대표가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유치원 원장이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정말 사실인가요? 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유치원에도 제출했어요. 일주일 후 세연이가 직위해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세연이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강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학부모들이 알게 되면서 학부모 대표에서 물러나야 했고 결국 하은이를 다른 유치원으로 전학시켜야 했습니다. 강민수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회사 평판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세연이 측에서 다툴 여지가 없었거든요.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재판부의 판결이었어요. 세연이는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서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은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 하은아, 엄마는 할머니 댁에서 지내시게 됐어. 왜? 엄마가 아프셔서 할머니가 돌봐주셔야 해. 그럼 언제 나?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하은이는 아빠랑 잘 지내면 돼. 하은이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해 나갔어요. 저는 하은이와 함께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퇴근 후에는 하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요리도 배우고 청소도 함께 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빠, 우리 집이 더 좋아졌어. 하은이가 말했을 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도 승진 기회가 생겼어요.
그동안 성실하게 일한 결과였죠. 몇 달 후에는 작은 컴퓨터 학원을 창업할 기회도 생겼어요.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아빠가 선생님이야? 하은이가 신기해했어요. 응, 아빠도 선생님이 될 수 있어. 새로운 일은 보람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은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났거든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하은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름의 리듬을 찾았어요. 하은이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고 저 역시 새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학원 운영도 궤도에 올랐어요. 처음에는 학생이 5명 뿐이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20명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봐. 급하게 하면 실수하게 돼. 하은이도 가끔 학원에 와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컴퓨터를 배웠어요. 아빠가 선생님인 게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나도 나중에 컴퓨터 선생님 될 거야. 정말?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주말에는 하은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박물관도 가고 공원에서 자전거도 타고 요리도 함께 했습니다. 예전에는 세연이가 주로 했던 일들을 이제 제가 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만든 계란 후라이가 제일 맛있어. 정말? 그럼 내일 아침에도 해줄까? 응. 하은이의 웃는 모습을 보면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끔 세연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친정에서 지내면서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민수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도 들었어요. 강민수는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인이 모든 걸 알게 되면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결국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복수는 완료됐지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하은이가 가끔 엄마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쯤 나을까? 글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엄마 보고 싶어? 그럴 때는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엄마 대신 해줄게.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세연이에 대한 나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이에게는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겨주고 싶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이혼 후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습니다. 김 대리님,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동료가 말했을 때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해진 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었어요. 하은이 새 학교 학부모들, 학원 학부모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아버님 혼자 키우시는 거 정말 대단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은이와 둘이 사는 게 편했거든요. 저녁에 하은이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1년 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 계속 속은 채로 살았을 수도 있고 더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었겠죠. 결과적으로는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었어요. 아빠, 우리 행복하지? 하은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너는? 나도 행복해. 아빠랑 있으면 재미있어.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은아, 아빠가 항상 너를 지켜줄게. 나도 아빠 지켜줄 거야. 하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바람핀 가족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 자신과 하은이를 구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행복합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해요. 진실한 관계가 거짓된 관계보다 낫다고 믿거든요. 앞으로도 하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하은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이니까요. 새로운 시작은 때로는 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